자, 병화가 경신을 보고 사화 역시 경금을 생하므로. 자, 병화가 경금과 신금을 보고, 그럼 이건 재성이죠. 자, 병화는 일주니까 재성이죠. 그리고 사화 역시 경금을 생하므로. 사화? 사오미 할 때 사화 역시 경금을 생하므로. 경금을 생한단 말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편제로 취할 수 있다. 경금은 병화 입장에서 편제죠. 그 다음에 사화도 역시 편제죠. 같은 양이잖아요. 그렇죠? 정화가 신금과 유금. 그럼 여기는 뭐죠? 이것도 음이니까 이것도 편제죠.를 보고 축술 모두 신금을 지님으로 편제가 된다. 아, 여기 이게 신금을 그럼 이걸로 봐야 되겠네. 여기 밑에 지지에 이거 신금. 신금이 유금이니까 플러스니까 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 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편제는 꺼리는 것과 꺼리지 않는 것이 정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 격이나 운의 비겁을 만나면 재앙이 발생하고 운의 비겁을 만나면 당연히 재물을 뺏기니까 그렇죠? 효신을 극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효신은 뭐죠? 자, 편인이라고 보면 되죠. 편인. 그래서 편제가 제거긴 하죠. 그래서 격의 운에 비겁을 만나면 재앙이 발생하고 즉 재물을 뺏기게 되고 자 편인을 만나면 극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그건 아까 이게 뭐죠? 내가 있고 식신 있고 또는 상관 있고 이게 재성을 생해준데 효신을 기뻐한다는 것은 인성이 요 재성 입장에서는 식신 상관이 나를 생해주잖아요. 생해주는데 인성이 와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요거를 그걸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효신, 편인을 극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정제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제 이 편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정제와 편제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므로 혼잡해도 꺼리지 않고 재성과 일주가 균형을 이룬 것을 조화롭다고 한다. 편제를 횡재라고 하여 불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이니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을 마땅히 배치하게 된다. 또한 오직 시상 편제격만을 존경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옛 이론을 답습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진수함설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이 진소함, 그러니까 명리학은 쓰신 분이죠. 이 진소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제를 횡제로 보지 않네요. 우리가 이제 정제 편제를 나눌 때, 정제를 편제를 나눌 때 이 편제를 횡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시상 편제격을 존귀한 것이라고. 근데 만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시상 편제격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를 시상 편제격만을 존귀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 요거는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명할 때는 편제는 이제 횡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박따박 차곡차곡 쌓인 재물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많이 생기는 재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횡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보지 말라. 그리고 시상 편제격 앞에서 이야기했죠. 일지에 뿌리를 두고 시간에 이렇게 투출된 거 우리가 이제 이걸 시상 편제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흔히 말하면 중년 이후에 말년에 돈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을 존귀한 것이라고 보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이론을 답습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참고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걸 다 좋게 보고 있죠. 현재는. 자, 재성을 보는 법은 정제와 편제를 막론하고 득시와 득세를 살펴야 된다. 원령을 만나 유기하면 득시한 것이고, 자, 득시는 때라고 그랬죠. 그럼 뭐죠? 원령이겠죠. 월지를 보면 되겠죠. 원령을 만나지 못했으나 세력이 있다면 득세한 것이다. 뭐 이거는 일반론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일간의 강약이 가장 중요한데 강약이 가장 중요한데 일간이 강하면 재성을 돕는 것이 좋고 그렇죠? 일간이 강하면 뭘 견딜 수 있어요? 재물이 많은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일간이 약하면 뭐예요? 재다신약. 일간이 약하고 재물이 많은 보다 몸이 약해서 활동을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보다 일간을 돕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보다 인성이 와야 되는 거죠. 인성이 와서 나를 생해주고 또는 재물이 많으면 이 재물을 누가 관리해줘야 된다? 비견이나 겁재가 와서 관리해준다. 그렇죠? 내가 약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재성을 보면 정관을 보라. 재생관이기 때문에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극하는 것이든 내가 생하는 것이든 어느 하나가 격을 이루고 듣게 하면 못 듣게 한 것이다. 어느 하나의 경우에만 그치면 정체되어 버린다. 요거는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내가 식신을 흐르고 식신이 재성을 흐르고 이렇게 쭉쭉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막혀버렸다. 사주가 오로지 식상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막혀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럴 때는 이거를 대우분 같은 데서 뚫어주는 게 이게 소통되게 하는 게 없다. 우리가 이걸 이제 통관이라고 하죠. 아니면 사이 건너뛰고 여기 관이 있다. 그럼 식식관이잖아요. 식극관. 여기 없어버리면 싸움이겠죠. 근데 여기 재성이 있으면 식생재 재성관 이렇게 순화시켜 주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용신론에서 통관용신이라고 배울 텐데 그렇게 흘러가게 하면 좋다는 거죠. 어느 공간에서 어느 단계에서 막혀서 정체돼 버리면 좋지 않다. 그 이야기죠. 재성과 식신 또한 서로 생화돼야지 일간을 생하거나 극해야만 귀한 것이 아니다. 재성을 쓰는 명조를 볼 때 재성이 약하면 재성을 생하는 운이 좋고 당연하죠. 재성이 강하면 재성을 극제하는 운이 좋다. 재성이 강한 경우 일생 관살론으로 행하지 않으면 종종 부귀할 수 있다. 원국 중에 행운 중에 관살을 만난다 해도 역시 마땅하다. 자, 재성이 강한 경우에 일생 관살론으로 행하지 않으면 종종 부귀할 수 있다. 이게 재성이 강한 경우 관살론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세력이 커지죠. 관살은 결국은 누구예요?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물 갖고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으로 나를 극을 하니까 일간에게는 좋지 않죠. 물론 이게 이제 일간이 강하고 그러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비겁이 있어서 이 기운을 좀 눌러줄 수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재성이 강해서 관살 힘으로 빠지면 내가 보통 이하의 힘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극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내가 아주 강할 때는 명예가 빛날 수 있겠죠. 관이 잘 쓰이니까. 그런데 관이 잘못 쓰이면 오히려 나를 극을 하는 그러한 게 돼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원국 중에 행운 중에 관살을 만난다도 역시 마땅하다. 옛날 만약에 제다 신약에 관살이 있으면 반드시 재앙을 일어난다. 이건 왜 그러죠? 재생관, 재생살로 가서 이 살이 누구예요? 나를 극을 하죠. 그럼 뭐한데? 내가 아주 약한데 기운 없어서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와서 내 재물 가지고 밥 먹고 와서 나를 때린다면 내가 견딜 수 없겠죠. 그래서 재앙이 일어난다. 자, 옛 책에 이르기를 정제는 나의 재물이므로 그것을 만나도 특별할 것이 없지만 자, 정제는 나의 재물 편제는 다른 사람의 재물로 그것을 얻으면 아름답게 된다. 정제는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로 따박따박 모은 돈 또는 내 수고로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오는 활동 결과 이런 거잖아요. 특별할 것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편제는 횡재다. 횡재라는 앞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뭔가 뜻밖의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 뭐예요? 그거는 원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내 재물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뜻밖의 돈이 들어왔다. 그 뭐죠? 편제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재물이므로 그것을 얻으면 아름답다. 그 말이죠. 무릇 자신의 분수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러 간다면 이는 탐욕스러운 사람일 뿐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편제가 들어왔을 때 그 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 관리할 때 이 관리 마인드가 정제격
정제격을 이룬 사람이라면은 큰 돈이 들어와도 관리를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정제라고 뭐예요? 큰 돈이 들어오고 적어 들어오는 건 내 재물로서 냉정하게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정제격이 아니고 뭐 편제격이라든가 무지사주다. 그럼 뭐예요? 큰 돈이 들어오면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그러면 어쩔 줄 모르다가 재물을 다 날려버리겠죠. 분탕질하거나 헛된 데다 쓰다가 다 날려버리겠죠. 이럴 때는 정제 마인드로 접근을 해라.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냥 수익형 건물 사놓고 월세 따박따박 받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를 열심히 살면 됩니다. 특히 정제는 정인을 손상할 수 있고 제극인이죠. 제극인. 편제는 효신을 극극제할 수 있다. 편제는 뭐죠? 효신은 뭐다? 아까 편인이라고 했어요. 편인. 자, 편제, 제극인 똑같죠. 정제, 정인, 제극인, 편제, 편인, 제극인. 그러나 이 때문에 편제는 귀하고 정제는 천한 것이 아니다. 정제는 천한 것이라고 한 건 뭐냐면 정인을 손상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정인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체계화된 그러한 제도화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올바른 도장, 그죠? 편의는 뭐죠? 좀 약간 비제도화된, 비정규적인, 비체계화된 뭐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비체계화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쁜 거고, 그러니까 요 나쁜 것을 비제도화된 것을 극을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 편제는 귀하다고 한 게 뭐냐면 이 편제가 편인을 극제하기 때문에 편인이라고 하는 별로 안 좋은 것을 극을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이 정제는 정인을 극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인을 극한 거, 좋은 것을 극한 것은 좋은 것을 극한 정제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책에 또한 재성이 노출되면 꺼리고 감추어지면 좋다라는 설이 있다. 앞에서 나왔죠. 감추어지는 게 좋다. 근데 꼭 그렇게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지지에 있고 천간에 있고 다 노출되고 유기하면 좋다. 요즘은 이제 관이 있으면 이 재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 모르고 쉬쉬쉬 혼자 땅속에 감춰놓은 재물만 좋은 재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현대사회에서는 옛날 같으면은 집에 금고가 없고 또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화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다 그런데 안전하게 자기 재물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는 재성을 화폐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나오네요. 화폐. 그것을 화폐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화폐가 재성이라면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물쓰듯 하면 될 것을 어찌 남의 곁눈질만 걱정하는가. 이건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재성은 어떻게 된다? 재성은 지금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들 뭐 노후에 무슨 뭐 재산 뭐 재테크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산관리사 이런 게 있잖아요. 관리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땅속에 감춰놓고 땅에다가 돈 묻어놨다가 그 습기 차가지고 돈 버리는 사람도 있죠. 배추밭에 뭐 돈다발 숨겨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물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버리는 경우 들어만 본 것 같습니다. 자, 재성의 힘이 미약하고 세력도 약하다면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운들 어찌 겁탈이 어렵다고 할 것인가. 재성의 힘이 미약하고 세력도 약하다면 세력은 뭐죠? 이제 나의 세력이죠. 나의 세력. 내가 강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일단은 신강해야 된다. 그리고 재물도 강해야 된다. 내가 신약하다. 재물은 강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힘을 키워야죠. 인성으로.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비겁이 와서 재성을 같이 통제를 해줘야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형제들이 와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재성이 태왕할 때 비겁을 쓰는 것은 대개 일주를 돕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재물을 나누어 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재성이 엄청 많아요. 태왕이에요. 태자가 들어가면 아주 왕한 거죠. 그럼 내가 혼자 이 재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에서 이럴 때 누가 와주면 된다? 형제, 비겁이나 비견이나 겁제가 와서 이 재물을 관리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동등하게 나랑 같이 나눠 먹지는 않겠죠. 나에게 힘을 남이 와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내 형제들이 와서 관리해주면
통상적으로는 더 좋겠죠. 남들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일주를 돕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이 재물을 나눠 취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나의 힘을 키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걸 뭐죠? 생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인성 뭐다?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는 거, 나에게 힘을 주는 거, 이거 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키워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비견과 겁재가 있다고 했어요. 자, 남자 형제라면 여기는 남자 형제, 여기는 여자 형제가 되겠죠. 겁재는 여자라면 비견이 여자 형제, 겁재가 남자 형제겠죠. 그러면 이건 뭐다? 요거는 돕는다는 뜻이죠. 돕는 자. 생부. 그러니까 생은 어머니, 인수를 말하고 이 부자는 비견과 겁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를 돕는다. 그 말이지. 이게 방 또는 이게 도울프. 이게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비견 겁재가. 그 다음에 재성이 매우 쇠약할 때. 자, 이번에는 뇌가 있고 이 재성이 너무 쇠약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돼요? 재성이 매우 쇠약할 때 어떻게 되죠? 식상을 써라고 하는 것은 아생식 식상. 뭐죠 이게? 아생식 식생재. 생하는 관계가 되죠. 재성을 생해줘요. 내 기운을 빼서 내게 생해주죠. 그래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영업 활동하고 뭐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 다 식상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재성이 매우 쇠약할 때 식상을 쓰는 것은 비록 재성을 생하는 것에 의지하긴 해도 일주를 설계하는 데 쓰기 위함이다. 일주가 강한 경우 아까 얘기했죠. 내 재주에 내 힘을 빼서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재성을 생해주는 거. 그래서 식상을 쓰는 경우는 내가 재물을 생하는 뜻도 있지만 나의 왕한 기운을 빼는 것도 이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내가 너무 쇠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자, 기타 시상 편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시상 제고 일시 전제. 일과 시가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전체, 오로지 재물만 있어요. 시상의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협재, 이거는 낄협자죠. 그 다음에 공재, 이거는 껴안을 공자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껴안을 재물을 껴안아서 사이에 끼게 하는 거, 그런 걸 다 공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등의 격은 모두 항목만 많을 뿐 사주 통변에 따라서 용신을 취한 것만 못하니 이것이 비교적 간단하고도 합당하다. 그래서 시상편제, 시상재고, 일시전제, 협재, 공제 등의 이러한 여러가지 재성과 관련된 격의 이론은 모두 항목만 많고 사주 통변에 따라서 용신으로 취한 것만 못하니 이것은 비교적 간단하고도 합당하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지나치게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진수함수를 마치겠습니다.